여러분, 주방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딱 한 마리뿐이라고 안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수백 마리가 숨어 있을 거라는 공포가 엄습하죠. 세계 경제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최근 금융시장을 향해 바로 이 바퀴벌레 경고를 던졌습니다. 단순히 중동 전쟁이나 물가 걱정을 넘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3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왜 지금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이미 다이먼의 경고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그가 지목한 사모대출 시장의 치명적인 약점과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이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할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다이먼 회장이 언급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본질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거대한 판의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을 넘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그리고 그 배후에 이란까지 얽힌 이 상황을 다이먼은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는 화약고로 규정합니다. 헤즈볼라는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닙니다. 레바논이라는 국가 안에서 정규군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조직이자 정당입니다. 이들이 움직인다는 건 중동 전체의 전면전을 의미하고 이는 곧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는 다시 미친 듯이 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금리 인하는커녕 기준금리가 7% 혹은 8%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다이먼의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은 그동안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라는 낙관론에 취해 있었지만 다이먼은 차갑게 말합니다. 아직 안 끝났다고 말이죠. 전 세계가 전쟁 준비를 위해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고 탄소 중립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모든 물건값이 재편되면서 모든 물건값이 비싸지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누려온 저물가, 저금리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사모대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이먼 회장이 바퀴벌레라고 비유한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모대출이란 쉽게 말해 기업이 은행이나 공개된 채권 시장이 아니라 사모펀드 같은 민간 자본에서 직접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자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이 사모대출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은행보다 이자는 좀 비싸지만 대출 조건이 유연하고 돈을 빨리 빌려주니까요. 이렇게 형성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무려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는 거대 시장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은행은 정부의 빡빡한 감시를 받고 대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모대출은 개인적인 계약입니다. 누가 얼마나 빌렸는지, 그 기업이 정말 이자를 제때 내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다이먼 회장이 지적하는 관리 취약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넘칠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7%까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사모대출 시장에는 PIK, 즉 현물지급 대출이라는 아주 위험한 구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 이자 낼 현금이 없으니 그 이자만큼을 나중에 갚아야 할 원금에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부도를 피할 수 있어 좋고 대출해준 펀드 입장에서는 장부상으로는 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다이먼은 바로 이 지점을 우려합니다. 아직 진짜 경제 침체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 침체가 시작되어 이 좀비 기업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모대출 시장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모대출의 위험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사모펀드에 돈을 맡긴 곳들은 주로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입니다. 만약 사모대출 시장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면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연기금의 수익률이 악화되고 금융 시스템 전체에 신용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은행은 안전할지 몰라도 은행 밖에 이 거대한 자금줄이 막히면 결국 경제 전체에 피가 돌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이먼 회장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이 폭풍우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이미 다이먼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금의 가치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이먼 회장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라고 강조합니다. 무리한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자산 배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질을 철저히 따지는 옥석 가리기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성장성만 보고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그 기업이 정말 자기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이자를 낼 능력이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사모대출에 덫에 걸린 부실 기업이나 저신용 기업은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대외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글로벌 신용 경색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높여야 합니다. 전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이 상존하는 시대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이나 달러 같은 자산은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내 전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가 국가의 생존 문제가 된 만큼 관련 우량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을 운영하며 가장 방대한 데이터를 보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가 바퀴벌레를 언급하며 경고를 던진 건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가 생각보다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4천조 원이라는 거대한 사모대출 시장의 불투명성은 언제든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약한 고리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단순히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갑의 물가와 금리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둘째, 사모대출 시장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몸집을 불려왔으며 금리 인상기에는 가장 먼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셋째, 따라서 한국 투자자들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해 부채를 줄이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며 우량자산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레바논 국경에서 날아간 미사일 한 발이 결국 내 주식 계좌와 대출 이자에 영향을 주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얼굴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월가의 제왕이 던진 이 묵직한 메시지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나침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긴 분석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절호한 기회입니다. 다이먼 회장의 경고를 단순한 공포로 치부하지 말고 내 자산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